태화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더우니 입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글은 100% 실화 맞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꾸며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조회수 많이 올려서 저한테 득될 것도 하나 없습니다. 추천 구걸한 적도 없고 날도 더운데 저처럼 귀신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글에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썼고요. 어쩌면 귀신 이야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남양 특집으로 구성했으니 재미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가입한 인터넷 동호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글의 전개상 1인칭 시점으로 소설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낚시터에 자주 갔었다. 인적이 드문 저수지나 강가에서 텐트를 쳐놓고 강물에 유유히 떠있는 찌를 바라보며 낚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었다. 가끔 월척이라도 걸리는 날이며 한밤중 고요한 정막을 깨트리는 쌩하고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소리와 손끝에 전해지는 물고기의 육중한 무게를 느끼며 온몸에 전율이 돋는 기분은 아마 낚시를 안 해본 사람은 평생 못 느낄 느낌일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그 낚시의 맛을 잊지 못해 휴일만 되면 어김없이 낚시 가방을 챙겨 들고 나섰고, 심지어 고기가 잘 나온다는 이른바 유명 포인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낚시는 뭐니뭐니 해도 밤낚시가 최고다. 굳이 월척이 밤에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경치 좋은 강가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과 별을 보면서 홀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희뿌연 물 한 개 사이로 홀로 앉아있으면 평소에 느끼지 못한 평온함과 잡생각이 정리되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밤낚시를 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몇 년 전 내 일생에 처음 겪어보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이후 절대로 밤낚시를 가지 않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내가 다니던 직장에는 나처럼 낚시를 좋아하는 동료가 한 명 있었다. 그 당시 우리 둘 아직 미혼인 총각들이었기 때문에 휴일이면 같이 낚시를 다니곤 했다. 그날은 아마 금요일이었을 것이다. 동료로부터 낚시하기 아주 좋은 곳을 발견했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다. 그곳은 바로 울산에 있는 태화강이라는 곳이었다. 태화강은 예전부터 빼어난 절경으로 여름이면 물놀이 인파들로 북적이는 곳이고, 태화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선바위라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수심도 그리 깊지 않고 고기가 잘 나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낚시 금지구역이라 적발이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고 밤에 가서 새벽에 철수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원래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았지만 대물 욕심에 눈이 멀었던 나는 짜릿한 손맛을 볼 수 있는 기대감에 흔쾌히 승낙하고 준비를 서둘렀다. 퇴근 후 부랴부랴 집에 와서 낚시채비를 챙겨 동료 차로 태화강 부근에 도착하였다. 듣던 대로 강 주변에는 대나무 숲이 펼쳐져 아주 아름다웠고, 한여름이라 그런지 날이 저물었는데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동료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며 여기서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대나무 숲에서 공포체험 같은 것도 한다고 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상류 쪽으로 올라갔고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하였는데 내 눈앞에는 순간 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의 절경이 펼쳐져 있었다. 네이버에 있는 태화강 선바위 이미지입니다. 깎아지를 듯한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그곳은 한눈에 봐도 명당 포인트 같아 보였다.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고 저녁을 안 먹고 온 터라 간단히 라면에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낚시를 시작했다. 하지만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도 입질 하나 없이 조용하였고 포만감과 피곤함이 밀려와 잠이 올 것 같아 옆쪽에 떨어져 낚시를 하는 동료와 얘기를 나누려고 그렇게 걸어갔다. 하지만 그 동료도 피곤했는지 낚시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고 나도 잠깐 눈 좀 붙여야겠다는 생각에 내 자리로 돌아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청하였다.
어느새 수면 위로 물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고 잠이 들락말락 할 때쯤이었다. 갑자기 수면 위에 있던 찌가 물속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게 보였다. 순간 야, 드디어 입질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찰나 하면 낚싯대마저 물속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 새벽에는 대물급 고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데 입질이 없다고 방심한 내 실수였다. 다행히 낚싯대가 떨어진 거리는 2m에서 3m에 불과하여 나는 낚싯대를 건지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다. 허리를 숙여 낚싯대를 손으로 잡으려는 찰나였다. 수면 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물에 비친 내 모습도 아니었다. 바로 피투성이가 된 여자의 모습이었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나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소름이 확 끼치기 시작했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 여자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고 피범벅이 된 채로 수면 위에 둥둥 떠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에게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너 나랑 같이 가자. 좋은 곳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순간 온몸이 굳어져 버리고 말하는데 바로 그때였다. 강 아래쪽에서 물살이 빙글 돌더니 순간 무언가 하얀 물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더니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물체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순간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물체의 정체는 하얀 옷을 입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고 더군다나 하반신은 잘려나간 듯 상반신만 수면 위로 둥둥 떠서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내 눈앞에는 동료가 서 있었고 그 동료는 나에게 괜찮냐면서 그간의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그 동료의 진술에 따르자며 나와 좀 떨어진 자리에서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친이 나타나서 갑자기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놀라서 잠에서 깨고 말았는데 잠에서 깨서 주인공이 있는 쪽을 보니 분위기가 이상하고 냉랭하고 찬 기운이 느껴졌다고 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주인공은 이미 물속 허리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눈동자도 완전히 풀려져서 정상이 아니었다. 그 상태에서 물 위에는 이상한 안개 같은 큰 여자 영상이 보였고 나는 순간적으로 반쯤 물에 잠겨 헤매는 나를 건져내고는 한 손으로 어깨에 들쳐매고 정신없이 큰 차길 쪽으로 뛰어갔다. 우리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다시는 밤낚시를 가지 않았다. 그리고 에필로그. 어느 날 주말이었다. 한가로이 TV를 틀어놓고 맥주 한 잔을 먹고 있었다. TV에는 엑소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는데 어디서 낚시에 굉장히 익은 광경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그곳은 바로 내가 갔었던 태화강이었던 것이다. TV에 출연한 테마사들은 그곳에 수살기, 즉 물귀신이 있다는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해마다 그곳에서는 크고 작은 익사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명 가까이 된다. 그리고 2013년도에 어김없이 사람이 빠져 죽었다. 그렇다. 내 이야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